지금 국회에선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치열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사개특위가 잠시 뒤인 8시부터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충돌이 우려되는 국회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어제 국회 사개특위에서 사보임했던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소속 의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사보임을 철회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도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적어서 극한 갈등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박 3일 동안의 러시아 방문을 마쳤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시내 시찰은 생략했고 전물용사 추모시설에 헌화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북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했습니다. KT의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하반기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딸이 입사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 조사도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처음으로 1,600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합격률은 50.78%로 절반 가까운 응시자가 떨어졌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액과외가 성행하는 등 도입 취지가 무색해져 버린 로스쿨의 현실을 보도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걸 놓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4개의 법안은 모두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저녁 8시에 소집이 됐습니다. 이 두 회의에서 제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의결이 되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돼서 패스트트랙에 모든 법안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장 상황,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소집된 현장의 상황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두 기자를 각각 연결을 해서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위원들이 각각 소집이 돼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사법개혁특위 회의실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 사법개혁특위 회의 지금 2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저녁 8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사개특위 전체 회의를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 그러니까 국회 본청 220호에서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지가 나가고 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속속 이 앞으로 모여들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원들은 열을 지어 앉아서 서로 팔짱을 끼고 지금 구호를 연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나은 기자의 뒤로 보이는 장면,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지금 점거를 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자, 일단 회의를 열겠다는 거는 법안이 접수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는 물리적인 충돌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이제 의원과의 접수조차도 되지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오후에 모두 접수가 완료가 된 겁니까? 네, 오늘 오후에 법안은 일단 모두 접수가 됐습니다. 어제 의안과 앞에서 물리적 충돌이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접수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의원들이 법안을 직접 가지고 인편으로 접수를 하거나 혹은 팩스로 접수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충돌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막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법안을 접수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이 방법을 오랫동안 쓰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성공을 해서 법안 접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법안들은 모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개특위에서 또 정개특위에서 이제 통과만 되면은 패스트트랙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도 나왔지만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스크럼을 짜서 아예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도 조금 전에 녹화한 화면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은 김나은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할 것인지 지시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결국은 그렇다면은 지금 사개특위 정족수에 맞춰가지고 사개특위 의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야지 될 텐데 어떻습니까?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까? 네, 일단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스크럼을 짜고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의원들 한 명 한 명을 떨어뜨리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도 사실 오늘 회의를 공지하면서 이런 점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회의를 하겠다고 공지한 것은 일단 회의를 개의하는 데는 민주당 의원인 5분의 1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5분의 1만 와가지고 개의를 하면 법안을 상정시키는 데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회의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범법입니다.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아주 강하게 이를 막지는 못할 거라는 셈법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김나은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사개특위 회의가 소집이 된 2층 국회 2층 회의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4층 회의실에서는 정치개혁 특위 회의가 소집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서복현 기자가 지금 회의실 앞에 나가 있는데요. 그쪽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지금 매우 소란스러워서 아마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치개혁 특위 앞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사법개혁특위 회의실은 2층이고요. 제가 있는 곳은 정치개혁특위 회의실이 있는 4층입니다. 조금 전이, 그러니까 3분 전쯤에요.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그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진입을 하려고 했지만 그 앞에서는 역시 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들이 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헌법소를 외치면서 앞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심상정 위원장은 국회법을 분명하게 위반한 행위다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의장 진입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당초에는 이제 사개특위에서요, 사법개혁특위에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문제 먼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 개편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개특위를 열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과는 달리 오늘 저녁 8시에 동시에 소집이 된 거죠. 어떻습니까?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개특위에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선거제 개편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만 해도 오후 9시에 사개특위가 먼저 소집이 됐고 30분 뒤에 정개특위가 소집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동시에 소집한 것은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회의를 먼저 열어놓은 다음에 사개특위에서 처리 상황을 보고 곧바로 이어서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사개특위 상황도 보셨지만 정개특위 상황 역시 회의실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소집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사개특위도 마찬가지고 정개특위도 회의가 열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이제 회의가 열리면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수 있는 의원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적위원회 5분의 3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정치개혁특위위원은 전체 18명이고요.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 그러니까 5분의 3 이상은 11명입니다. 지금 구성을 보면요.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의원이 18명 중에 2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만 오더라도 11명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과 김성식 의원인데요. 다만 이 두 의원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회의장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의 자세한 상황은 새로운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이렇게 7년 만에 이른바 동물국회라는 이야기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된 게 그 출발점이었죠. 이런 강수가 오히려 당내 반발을 불렀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결국 사과를 하면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사보임의 철회를 의미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또 극한 갈등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어제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된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뒤 잠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적었습니다.
오 의원에 이어 권 의원까지 강제 교체되자 바른정당계뿐 아니라 안철수계 의원들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김삼아 수석대변인과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잇따라 사퇴했고 의원 13명은 강제 사보임에 반대한다는 연판장에 서명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의원 9명이 모인 오늘 의원총회에선 사보임을 철회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만이 현재 극한 대치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 원내대표가 당내 반발을 고려해 일단 한 발 물러섰지만 최입의 임재훈 의원이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참여하게 되면 갈등은 또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지금과 같은 극한의 대치 상황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 한동안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몸싸움은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돼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도 이런 장면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1박 2일 동안 계속된 충돌의 현장을 이윤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9시 20분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회의실로 향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은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저항합니다. 의원들이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는 거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앞에 나와서 막아! 격렬한 몸싸움이 반복됐습니다. 장제원 의원 등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반말이야 반말이! 민주주의의 파괴고 의회주의의 파괴입니다. 결국 회의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 위원장은 현장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불법 무단 점거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런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의안과 내부에서도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팩스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팩스로 들어온 법안 서류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직원들은 의안과 진입을 위해 연장을 들었습니다. 망치와 쇠 지렛대까지 사용했지만 내부 진입엔 실패했습니다. 장소를 바꿔가며 우여곡절 끝에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소란은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고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도 거들었습니다. 전체 회의를 공지하실 때 제대로 공지를 하셔야죠. 이상민 위원장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률안 발의를 원천 봉쇄해서 결국 접수도 못 시키게 하는 이런 사태가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 오전에도 극한 대립은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보좌진은 국회의안과 사무실 근처 출입문 등 곳곳을 끈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당직자와 보좌진의 숫자도 크게 늘렸습니다. 비상의원총회가 이어졌습니다. 가진 꼼수적인 그러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혁에 맞서서 어제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후에도 거친 몸싸움은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을 해야 한다며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고 한국당이 역시 가로막으며 충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몸싸움뿐 아니라 그보다 더 거친 말싸움이 또 1박 2일간 이어졌습니다. 지도부끼리 반말을 하며 거친 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로막습니다. 마치 두 패로 나뉘어 싸움을 하듯 맞선 상황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잘 들어! 잘 들어요. 한번 남자 혼내볼래? 반말이 이어집니다.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뭘 누가 혼내? 누가 숨어? 혼내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하는 게 어디 있어? 선거법은 협상으로 하는 거야.
설전은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제1야당 이렇게 무겁게 제1야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비겁하게 뒤집지 말고 빨리 저희들이 비우세요. 합의를 해서 뭔가 시기를 불러야 시기가 승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거법이 도대체 뭡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선거법이지. 심의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전날의 여진은 오늘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북한입니까? 이해찬 대표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정도 안 되는 이 사람들 싸움이야 이게 무슨 싸움거리나 되는가. JTBC 정종훈입니다. 예,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쇼크 증세를 보여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보경 기자, 문희상 의장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이송이 된 겁니까? 네,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해화동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통보는 어제 오후에 받았지만 사보임 결제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당장 병원을 옮기지는 않고 어젯밤 늦게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앞서 문 의장은 이틀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항의 방문을 한 후에 쇼크 증세를 보여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당시 혈압이 치솟고 또 맥박이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문희상 의장의 지금 상태는 어떤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혈압이나 맥박 등은 정상적으로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만큼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장의 건강 상태는 기밀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병명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오늘 저희 취재진과 만나서 오늘과 내일 정밀 검사를 조금 더 진행을 한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이곳 병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해화동 서울대병원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예, 여야 사당과 자유한국당,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법안을 올리는 걸 두고 지금 격렬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체 이게 어떤 법안이기에 그러는 건지 또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일단 두 곳의 특위에서 4개의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법안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이 2개인 거죠?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 그리고 이제 지역구의 의석수를 줄이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수처 관련 법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추진하는 아주 핵심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100억대 수임료를 받은 홍만표 전 검사장, 그리고 넥슨 비리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 또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고위급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범죄에 연루가 됐었습니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세고 특히 이제 고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고위 공직자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관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예, 이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 불거졌던 문제고 그래서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이 공수처를 만들면 이것이 정부의 권력을 늘려서 표적 수사나 아니면 좀 편향된 수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이제 탄압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공수처까지 들어서면은 애국우파 말살에 앞장서는 전위 부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 이 애국우파라는 의미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사실 지금의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기소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것은 검사, 판사, 그리고 아주 고위급 경찰뿐입니다. 예. 국회의원은 기소는 물론이고 수사 대상에도 포함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기소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지면서 그래서 반쪽짜리 공수처 법안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까지 나왔던 상황인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선거제도 개편안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역구가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 총선부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늘려서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의석수를 더 가져가게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표를 좀 방지를 하고 민심을 좀 더 잘 반영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추진이 됐던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또 왜 반대가 나오는 겁니까? 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받아들여지면 아무래도 이 거대 정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당들의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당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지역구에서 승리하기는 어렵지만 맨날 2등, 3등, 4등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예. 그러나 정당 득표율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가 더 많아지니까 비례대표의 이제 의석수가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좀 큰 당들은 이제 지역구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지역구 의석수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꾸면은 전체 의석수, 현재 300석인 전체 의석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의석수는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해서 300명으로 합니다. 예, 이렇게 300명으로 유지를 한다고 해도 한국당은 그래도 반대 입장인데 이 야 3당, 상대적으로 작은 당들로 가게 되는 비례대표 의석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자, 어제 저희 뉴스룸 통해서도 계속 중계를 보도를 해드렸고요. 저지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독재 타도나 헌법 수호 같은 구호를 외치는 장면을 좀 봤습니다. 자, 이 주장이 왜 나오는 겁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인 우리를 빼놓고 지금 패스트트랙 절차를 강행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헌법에 무시가 된다 이런 주장들인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여당이 단독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여야 4당이 합의를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이걸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도 여기에 논의에 참여해달라 수개월 동안 요청을 하고 설득을 했는데 응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빼놨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예,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보좌진 등 20명을 국회 회의 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회의 방해죄를 적용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당은 회의 소집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동물국회 과거 회기 자한당은 각성하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를 규탄하고 있는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회의를 육탄저지 폭행으로 방해하고 법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상 회의 방해죄와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팩스로 들어온 법안을 가로챈 이은재 의원에 대해선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 방해죄는 폭력으로 얼룩졌던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2012년 도입됐습니다.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만든 법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법을 스스로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선진화법을 어기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한국당은 불법 회의 소집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관행과 약속을 모든 것을 다 짓밟고 이것이 바로 정변이고 반란이 아니면 뭐가 정변이고 뭐가 반란이겠습니까? JTBC 박유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박 3일 동안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하는 등 미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러시아 군인 2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적힌 화환을 내려놓습니다. 전물용사 추모시설인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김 위원장은 모자를 벗고 묵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 교외의 고급 러시아 식당으로 향해 올레 코제미아코 연해주 주지사와 만났습니다. 앞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2년 찾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찬을 마친 김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쯤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초 시내 주요 명소를 둘러볼 걸로 전해졌으나 경호 동선 노출 등의 부담을 느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해 최근 한반도 정세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은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북중러 3국이 공조를 강화하는 흐름을 이어간 건데 남북미 3국이 주도해온 비핵화 협상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워싱턴에선 이런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접근법을 약화시킬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점을 교환했고 다자기구 등을 통해 긴밀히 협조하는 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두 정상이 육자회담 카드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에서 육자회담 체계의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AFP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육자회담은 물론 북한 체제 보장을 편들고 나선 것을 두고 미국의 은근한 한방을 날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중러 3국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면 비핵화 협상 구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 외교 접근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중러가 맞서 미일 연대가 더 공고히 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심화시킬 공산도 큽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6일 미일 정상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정세의 진전 상황과 앞으로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했던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지검장을 협박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려 했던 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소도 차 번호도 알고 있다면서 협박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부추긴 만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걸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윤석열 지검장 협박 방송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방송이 윤 지검장 개인에 대한 단순 비방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무 관청이 여기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윤석열이한테 지금 압박하러 온 겁니다. 어느 라는 것을 이제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협박이란 겁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협박이나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검찰은 또 협박이나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비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집 앞까지 찾아와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행동을 하라고 부추겼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앞서 보신 유튜버 김모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민간 요원이 여론 조작을 위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퍼나르기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렸던 걸로 조사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검찰은 이런 과거 행적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협박 방송이 그런 활동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어서 이가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 씨는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김 씨가 여러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이 민간인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할 때 김 씨도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실제 최근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심리전단 민간 보조요원들이 쓴 트위터 글을 공유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또 MB정부 시절 옛 새누리당 불법 여론조작 세력인 이른바 시발단이 올린 글을 퍼나른 흔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윤석열 지검장 주거지나 차량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와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외에 또 다른 자금 지원을 받는 통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KT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하반기에 불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성태 의원의 딸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곧 김 의원을 소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불러 16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이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채용 부탁받고 진실하셨습니까? 관심 채용자 명단 내려보내신 이유가 뭐세요? 이 전 회장은 자신의 비서실을 통해 이른바 지원자들을 관리해왔던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지난 4일 당시 비서실장과 수행비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관계자들을 불러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2년엔 KT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자 국회 국정감사에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은 반대했고 결국 증인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김 의원 딸을 특혜 채용한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T 채용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 수사가 이제 김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과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부의 비판적인 단체와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정보경찰이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정보를 모으고 대책을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일을 했단 겁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진보성향 교육감 등을 사찰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찰 대상이었던 이들을 조사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검찰이 확보한 문건엔 경찰이 누리과정 편성과 전교조 법외 노조화 등 이슈가 불거졌을 때 부교육감 성향을 분류해 평가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수 언론을 활용을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한국 교원단체 등을 동원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선거 개입과 불법 사찰 의혹에 관여한 현직 치안감 정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과 경찰청 정보국에서 일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유천 씨가 조금 전 구속됐다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필준 기자, 이제 그러면 박유천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 건데 법원의 판단 근거가 뭡니까? 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배우 박유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박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최대 10일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예. 자, 박유천 씨는 그동안 이제 계속 자신의 혐의,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같은 주장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 씨는 올해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수의 마약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고 이에 따라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어떻게 마약이 몸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 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 측이 영장심사에서 왜 양성 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JTBC 김필주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하는 등 윤 씨는 전과 달리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뇌물 제공이나 성범죄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13시간 만입니다. 윤 씨는 진술을 거부하던 그동안의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남성에 대해 김 전 차관이 맞고 자신이 촬영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김 전 차관은 윤 씨가 누군지 모르고 영상 속 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윤 씨가 이와 반대의 진술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뇌물과 관련해서도 앞서 진상조사단에선 2008년까지 100만 원씩 돈을 여러 번 준 적이 있다고 했지만 이번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를 더 조사해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는 대로 김 전 차관을 부를 예정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제초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수입 맥주 리스트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 단체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우려가 커지면서 식약처가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맥주 리스트가 퍼지기 시작한 건 지난 2월입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 단체가 맥주 15종과 와인 5종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중국 맥주 브랜드인 칭따오에서 글리포세이트가 리터당 49.7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밀러 라이트와 하이네켄에서도 리터당 20 마이크로그램 넘게 나왔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다국적 농업회사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입니다. WHO가 이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환경청은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란 입장입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에선 체중 1kg당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0.8mg까지 섭취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봅니다. 체중이 70kg이라면 칭따오 맥주 500ml 캔 2254개를 마셔야 이 정도 양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기는 어렵습니다. 라운드업은 주로 콩과 밀, 옥수수 등 대부분의 유전자 조작 식물을 기르는 데 쓰입니다. 맥주가 아니더라도 콩기름이나 밀가루 같은 다른 식품에서도 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제기된 수입 맥주와 와인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조금 전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해마다 1,500명 정도만 뽑다가 이번엔 1,691명이 합격했습니다. 지난해 합격률 50%가 무너지면서 각종 비판이 쏟아진 걸 의식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합격자 수는 늘었지만 합격률은 50.7%로 여전히 절반 가까운 응시자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과외까지 성행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은 버티기 힘들고 금수저만 남을 수 있는 계층 간 사다리는 이미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도 무색해졌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로스쿨은 한 해 학비가 많게는 2천만 원에 달해 도입 초기 귀족 학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5%씩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서 뽑기로 하고 2017년에는 이를 7%까지 늘렸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입학할 통로는 넓어졌지만 졸업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점이 잘 안 나와가지고 한 번을 이제 장학금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자이든 타이든 유급이나 휴학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수천만 원의 빚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겨우 졸업을 해도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일반 입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스쿨 학생들은 비싼 사교육 시장으로 향합니다. 한 2,400만 원, 그래서 한 2천만 원 선부터 소수 정예반도 만들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키우겠다던 약속도 깨진 지 오래입니다. 무역 분쟁 전문 변호사를 꿈꿨었어요. 막상 로스쿨에 갔더니 국제 분쟁이나 그런 전문 교육은 아예 없고.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이미 사라졌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자 법무부는 내년 변호사 시험의 합격 기준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멕시코에서 한 시장이 31발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해온 여성 시장이었는데요. 불과 하루 전엔 또 다른 도시의 시장이 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언론은 정치인의 무덤으로까지 불리는 불안한 정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차량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4일 밤 10시쯤 무장괴한이 달리던 차에 수십 발의 총을 쐈습니다. 멕시코 동부 베라크루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입니다. 차 안에는 믹스툴라 데 알타미라노시의 마리셀라 바에오 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과 차에 같이 있던 남편과 운전기사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31발의 총탄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바에오 시장은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한 폭력을 없애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루 전에는 멕시코 남서부 나우아트센시의 다비드 오틀리카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납치된 뒤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멕시코 시장연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시장과 시장 후보가 70명 넘게 살해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총선을 앞두고는 출마한 후보와 정치인 등 130명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해 총선 기간 동안 정치인 살해 건수가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는 전체 살인 사건도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과 달리 A씨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CCTV 영상에서도 A씨 팔이 피해자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를 받아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지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박 전 대장의 부인 전모 씨에 대해선 공관병을 때리거나 가둬놓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업이 끝난 한 식당 입구 화단에서 누군가 소나무 분재를 훔치고 있습니다. 62살 김모 씨가 지난 20일 밤 부산의 한 식당 화단에 숨어져 있던 400만 원 상당의 고가 소나무를 훔치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마스크를 쓰고 차량 번호판도 신문지로 가렸지만 범행 일주일 전 소나무가 뽑히는지 사전 답사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5월을 불과 닷새 앞둔 가운데 전국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강원도에선 눈까지 내렸습니다. 향로봉과 설악산 중청봉 등에는 10cm 정도의 눈이 내렸는데 오늘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빠루가 아니다. 예. 오늘 계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 국회 상황 이야기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빠루는 일본식 잔재, 일본식 표현이잖아요. 옳은 표현이 아닌데 뭐가 옳은 표현이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쇠지렛대라고도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리고 배척 같은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 현장에서 많이 익숙한 단어여서 지금 오늘 뉴스에서도 기사로도 많이 이제 등장이 됐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순화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공사 기구였죠. 오늘 한국당이 지금 점거를 했었던 국회 사무실이었던 의원과 앞에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 의원총회장에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연장을 들고 나오자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 있는 이 쇠지렛대, 그러니까 어떤 공사 현장에서 큰 틈을 벌리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되는 공사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을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걸 들고 있나 좀 의아하실 텐데 설마 직접 사용을 한 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민주당이나 또는 국회 측에서 지금 한국당이 점거를 하고 있었던 의안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하기 위해서 그 문을 뜯는 과정에 사용했는데 이거를 한국당이 뺏어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리품을 획득했다고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보신 것처럼 기사가 이렇게 연장을 들고 나타난 나경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자,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이 점거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치 자신이 여기서 이 빠루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내가 빠루를 들고 의지를 불태우는 것처럼 보도를 하면 어떡하느냐. 빨리 언론에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한국당에서는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빠루를 들고 나타난 나경원이라는 기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자, 여당 측이 사용했던 또는 빼앗은 쇠지렛대라는 식으로 좀 설명을 붙여달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자, 보도 수정 요청에서는 지금 보시듯이 여당 측이 사용한 또는 빼앗은 쇠지렛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럼 여당, 민주당에서 이 쇠지렛대를 사용을 한 겁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역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보시면은 자, 민주당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국회 방호과가 사용했다,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다시 한국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민주당 관계자가 사용하는 것을 봤다, 뭐 파란 가방에 들고 오는 걸 봤다는 식으로 다시 의혹 제기라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누가 그러면은 국회에 저 쇠지렛대를 가지고 들어온 건지 그리고 누가 사용을 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이 뭐 연장이 나와 있는데 이 연장이 왜 국회에 와 있는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마치 마약이 왜 몸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예. 결국에 논란이 확산이 되자 국회 사무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쇠지렛대 또 장도리 같은 이 모든 물건들은 국회 사무처가 이 점거를 풀기 위해서 사용한 거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물건이다. 그렇습니다. 그 물건이고 사무처 직원들이, 사무처 경위들이 사용한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참고로 아까 앵커도 말씀을 했지만 이 공사장에서 못을 뺄 때 사용하는 연장이긴 한데 요즘 젊은 층에서는 이런 게임, 많이 알려진 게임입니다. 그 땅에서 전투하는 게임인데 여기 보면은 근접 무기로 이 연장이 사용이 됩니다. 이 무기라고 해가지고요. 보시면 전투력도 상당히 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초등학생들까지도 이 게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이제 익숙한 게임에서 보던 이 연장이 국회에도 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예. 결국 이제 여야가 이제 그 도구 출처를 놓고 이렇게 갑론을박 벌이는 것은 결국 누가 폭력을 썼느냐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서로 우리가 폭력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왜 그러냐? 국회 폭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가장 큰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이 그 외통위원장을 이런 해머로 내리치는 장면, 뭐 명분이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이 장면이 상당히 국회 폭력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로 보이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래서 언론 보도에 아까처럼 오해가 되는 게 좀 민감하다고 생각을 한 건데 자, 반대로 노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에 섞여서 피아가 식별되지도 없는 상황에서 자, 나왔다. 빠루도 그 아수라장 속에서 그를 집중하게 하는 도구로 등장했다라는 식의 비평을 했습니다.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 점거를 전두지휘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자,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의안과를 점거하면서 이게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당직자와 보좌진들을 독려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회의 방해도 아니고 하니까요. 소위 쫄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하지만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성스러운 행동이다. 예. 자, 일단 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저기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자, 여당 등이 이제 전자법안은 제출하면서 한국당이 이제 또 이런 막기 위해서 이제 선진화법 도입을 하게 된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올지 아주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너무 빠른 기자상. 예,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한국 기자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매달 그 보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 기자협회가 이런 기사에 대해서 한겨레 기사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그랬더니 한국당에서는 이 상을 준 거에 대해서 아직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을 준 것은 문제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예, 기자협회는 기자들 간의 단체고 여기서 이제 기자상 수상하는 것을 정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뭐 흔치 않은 일 같은데 아직 뭐 이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보도에 상을 준 게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협회에서는 만약에 한국당식에 놀리면 수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주장이 좀 궤변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는데 참고로 이런 상황이 되자 하나 화제가 됐던 트윗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이렇게 트윗을 했는데요. 자, 자기 몸에서 마약이 검출됐음에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박유천과
또 자기 딸이 어떻게 KT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김성태 의원은 뭐 갔다라는 식의 트윗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서 뉴스룸 시작할 때 전해드렸던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 모습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4층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 서복현 기자가 지금 나가 있고요. 지금 정개특위가 열리고 있는 행안위 회의장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 지금 연결돼 있죠. 일단 8시에 이제 사법개혁특위 또 정치개혁특위 동시에 소집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실이 있는 4층 앞인데요. 아마 지금 모습은 영상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시듯이 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들이 회의실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10분 전쯤까지 8시에 이곳에 도착을 했던 심상정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대치가 있었는데 한 10분 전쯤에 심상정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그 옆 소회의실에서 기다리겠다며 일단 대치는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나와서 서로 대화를 오갈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역시 대치가 재연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뉴스가 시작될 때 그때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개특위도 그러면은 마찬가지 상황인 거고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계속 회의가 오늘 밤까지 또 새벽까지 계속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 정치개혁특위에서는 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야 된다. 패스트트랙은 정당한 입법 절차다.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하지 말고 진행을 해라.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막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자유한국당에서 헌법 수호, 독재 타도라며 구호를 외치면서 반발을 하자 민주당과 심상정 위원장은 회의방해 징역 5년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역시 맞섰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사개특위 역시 회의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같은 대치 상황은 오늘 밤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기로에선 비핵화 협상 출구 찾을까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어제 오늘 국회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와 함께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